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시험 보고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중간고사범위 1학기 중간고사범위니까 조금 그다음 휴학교도 할 거고 아마 삼각함수 그래프 바로 직전까지 월요일은 그렇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시험은 수능 볼까 하시는 분 수능은 할 수 있겠지 수투도 그래서 각각 중간고사 문제 한번 점검해서 중간고사 범위는 수투의 중간고사 범위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접선까지 그죠? 접선까지 이거 금방 학교니까 난이도 비슷하게 나와. 경향도 좀 잘 보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미분이 활용이 되는 부분의 마지막인데 여기는 근데 약간 좀 기호 사용이 약간 좀 특이해요. 왜냐면은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미분 그치 미적분학의 양대 산맥 있잖아. 내가 얘기했지. 라이프니츠하고 뉴턴에 관한 얘기했었잖아. 우리 수학 쪽에서는 당연히 라이프니츠 이론이 많이 적용돼요. 기호도 그렇고. 그런데 약간 이쪽은 약간 뉴턴이 조금 더 뉴턴은 과학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속도 쪽 그쪽에서만 좀 연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혼용이 되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조금 느낌이 좀 달라. 우리 페이지로 149페이지야. 149페이지. 우리가 고등과정은 기본적으로 속도 가속도와 관련해서 어떤 함수만 다루냐면은 시간에 대한 함수만 다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x축에 해당하는 거. 시간이 변화할 때 여기는 항상 우리 기존에 있는 x축에 해당하는 여기 t축이 변하는 거.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위치를 특이하게 x랑 문자에서 사용을 해버렸어. 그래서 원조가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따라하는 거지. 우리는 의례주의잖아. 어쩔 수가 없어. 여기가 우리가 보통 y축인데 그치? 이거 위치야 위치. 뉴턴이라는 사람이 위치 함수를 할 때 문자를 이상하면 x를 사용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낯설지? y축에 대한 게 x라는 문자가 사용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는 다 t에 대한 함수만 다룬다고 했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속도를 우리 v야지. 얘가 속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까지 있지. 가속.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속도, 가속도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이 단원이고 먼저 그 위치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 한번 그려볼게. 어떤 위치 함수가 막 이렇게 쭉 올라가. 예, x는 뭐 t라고 해볼게. 그치? t에 대한 식이란 거지. t에 대한 관계식이란 거. 그랬을 때 위치를 관찰해 보면 얘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폭발이 올라가잖아. 그럼 우리가 평균 변화율, 우리 평균 변화율 배웠잖아. 여기를 t라고 했죠. 여기 이 시각을 t라고 하고 여기를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한번 해볼게.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증가하다가 좀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제 거속시를 배웠지? 거속시. 그걸로 할 거고. 우리가 속도 어떻게 공부하냐?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때 이동거리지. 이동거리.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를 이제 위치의 변화를 뭐로 나누는데 시간에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이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되지. 평균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변화율.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지. 그래서 평균 변화를 곧 뭘 의미하냐면 이 구간의 끝점을 연결하는 요 평균적인 요 직선이지. 요 직선의 기울기. 평균 속도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그 뭐냐면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에 맞춰서 준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 델타 t를 뭐로 보낸다면 이 간격을 0으로 좁히는 거지. 그렇지?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잖아. 순간 변화율. 이게 바로 뭐냐면 순간 속도가 된다는 얘기야. 순간 속도. 그렇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순간 속도. 우리가 그 예전에 평균 변화 한번 다시 볼게. 평균 변화율이 dy 델타 y분의 델타 x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지? 이 평균 변화율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그때 얘기했었고 그래서 요 델타 x를 어떻게 0으로 좁힌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순간 변화율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보여주셔서 이게 바로 이제 순간 변화율이었어. 라이프니츠는 어떤 기호를 썼냐면 이때 요거를 dy dx라는 요거를 썼었지. 근데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델타 y. 얘는 델타 x의 줄임말이야. 그치? 이 dy라고 하는데 델타 x 줄임말이고 델타 x 줄임말인데 델타 y 델타 x고요. 그 중에서 뭐냐면 요 분모가 0으로 갈 때를 유독 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지. 그 사람이 원조가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그건 따라하는 거고. 요거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 요거의 의미는 y를 x로 미분했다 이런 의미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얘랑 같은 의미가 뭐냐면
함수, 기호였지. 그럼 봅시다. 거기 첫 번째 그 박스 안에 가볼게. 박스 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괄호를 보면은 시각 t에서 델타 t까지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될 거야. 그럼 걔를 굳이 이제 함수로 표현하자면 이게 되겠지. 얘를 표현하자면 델타 t분의 얘가 이 델타 x가 좀 뭔가 낯설지? 요거야. 여기가 바로 뭐냐면 ft가 될 거고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f의 t 플러스 델타 t가 될 것이니까 이 y 증분, 즉 x 증분이지. 여기서의 y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x라는 문자를 사용했으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f의 t 플러스 델타 t에서 빼기 ft라는 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평균 속도겠지. 평균 속도. 그래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 뭐냐면은 이게 바로 평균 속도고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여기다가 리미트만 붙여준다면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순간 속도가 된다는 거야. 순간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그렇지. 이 속도라고 하는 건 뭐니? 속도라고 하는 거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뭐겠어?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위치 함수를 t로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는 거고 속도 함수를 다시 한번 t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 얘기야. 그것만 알면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맨 밑에 볼까? 키포인트 돼 있지. 우리 책에 보면 맨 밑에 보면은 위치 함수 있어. 위치 함수가 문제가 x라는 문자를 사용한다고 했고 얘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건데 얘를 한번 미분하잖아. x라고 미분하면 걔를 우리가 속도라고 한다 이거지. 속도는 그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t가 된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이 속도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 속도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가속도 함수가 된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뭐냐면 위치 함수를 두 번 미분하는 꼴이 나온다 이 얘기야.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나온다 이 얘기지. 그래서 그거에 관한데 문제를 한두 개 한번 가볼게. 속도 가속도는 내신에서는 한 문제 나올까 말이야. 많이 나오거나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한 문제 나오면 딱 예상하면 되고 나오는 문제도 거의 정해져 있어. 33번 가볼게. 이게 수투에서는 직선 운동만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근데 미적분 이과생들은 이제 미적분을 할 건데 미적분 가면 좌표 평면 에서의 움직임을 배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수투에서는 봐봐 문제 한번 볼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일직선상에서는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운동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지. 일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 위치지. 그 위치 함수가 나와 있어. 위치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T의 제곱. 그럼 T가 1일 때의 위치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나온다는 얘기고 시각 T가 2일 때의 위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럴 때 지금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뭐냐면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시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나오지? 속도 함수 나오는 거 그랬지? 이 속도 함수는 뭐가 되냐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가 나온다. 여기 속도 함수고 가속도 함수는 뭐가 되지? 가속도 함수는 바로 얘가 속도를 미분한 거지. 그치? 이게 바로 가속도지. 그럼 얘를 한번 더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우선 이런 두 개 다 구해놓고 그러면 1번 답을 한번 적어보면은 속도 t가 3일 때의 속도니까 3집은 얼마 나오지? 3집은 얼마 27, 98이지. 9가 되겠지. 첫 번째 속도는 9고 그 다음에 가속도도 구하래. t가 3일 때 3집은 얼마지? 58에서 9을 빼면 되니까 12가 되겠지.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구해봤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 건데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는 기하 시간에 뭐 벡터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봐봐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 그지? 속도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만약에 양의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이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음의 방향이지. 속도는 소속이 벡터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애야. 방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여긴 거 한 방에 정리를 해보면
문제를 풀다가 이 세 가지 경우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뭐냐? 정지할 때. 정지할 때는 당연히 속도가 여기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향 바꿀 때지. 방향 바꿀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하지. 방향 바꾸는 순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최고점 도달. 물체를 만약에 하늘 위로 딱 던졌어, 쏘아 올렸어. 그럼 얘가 고점 찍고 내려오지? 그럼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당연히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되겠지. 순간적으로. 요 세 가지 경우는 바로 뭐냐면 V가 0이다. 얘가 떠올라야지. 속도가 0이다. 그래서 그 2번 문제 가보면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한번 구해봐래. 그럼 방향 바꿀 때 이걸 뭐라고 그랬어? 속도가 0이다.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한번 볼까? 속도 함수 구했지. 얘잖아. 그래서 2번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먼저 구할 거야. 즉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 얘가 속도 함수인데 얘가 우선 0이 되는 순간을 골라야 되겠지. t 얼마? 당연히 2가 되겠지. t 값은 얘들아 0이거나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타임머신이 아니고서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t 값은 무조건 양수만 골라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t가 2일 때 뭐가 된다고? 속도가 0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그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치를 묻고 있잖아. 그치? t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에 위치를 묻고 있으니까 위치 함수에 얘기가 되겠어 이제. 그럼 t 대신 2를 집어넣으면 8 될 것이고 12가 되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지. 위치는 마이너스.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요. 속도가 속도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건 상당히 쉬워. 그래서 시험 문제도 어렵게 안 나와. 어렵게 안 나오고 여기가 나오면은 뭐 나와서 문제지. 그 34번 문제 봅시다. 지상 25m의 위치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어떤 지상 25m에 이러한 위치가 있다는 거지. 여기 현재 25m. 여기서 이렇게 뭐냐면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거지. 이런 식으로 쏘아 올린 거지. 그럴 때 t초 후의 높이 x지. 이게 바로 위치지. 위치 함수가 나와 있네. 위치 함수가 25에 그 다음에 20t 마이너스 5t 제곱. 위치 함수가 나와 있네. 1번부터 쭉 한번 가봅시다. 1번. 지금 돌을 던지고 난 후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이게 뭐라고? 위치 함수지. 그럼 얘를 t로 한번 미분하면 무슨 함수 나와? 속도함수 나오지. 속도함수 적어볼게. 그럼 얘를 t로 미분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 플러스 20이 되겠지. 그치? 가속도도 미리 구해볼까? 가속도가 어떻게 되니? 얘 t로 한번 다시 미분하면 얘 상수가 나갈 것이고, 가속도는 그냥 일정하다는 얘기야. 가속도는 지금 마이너스고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럼 1번 봅시다. 1번을 가보면 속도와 가속도 3초 후 3초가 되는 순간에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겠지? 여기 3 집어넣으면 되잖아. 3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30에다가 마이너스 10이지. 그 다음에 가속도 3일 때 가속도는 그냥 고정적으로 마이너스 10. 둘 다 마이너스 10이네.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최고 높이 도달. 예치. 최고점 도달 뭐라고 그랬어? 속도가 0. 이제 여기 최고점 도달했을 때는 뭐가 0이 된다? 속도가 0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제는 뭘 보냐면 최고 높이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t 값을 묻는 거지? 맞니? 그렇지? 그러니까 속도 얘 가져와야지. 그래서 속도 즉 마이너스 10t에다가 플러스 20얘가 0이 되는 그때 t 값 버는 거지. t가 얼마인데? 2 되구나.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3번은 돌의 최고 높이를 묻고 있어. 최고 높이는 언제? 최고 도달했을 요 순간에 뭘 구하면 돼? 위치. 그치? 위치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위치 함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가 2인 거. 2번하고 3번이 연결되지? 그러니까 t가 2일 때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그때 위치를 묻고 있으니까 t 대신 2를 집어넣어야지. 위치 함수에다가. 그래서 25에다가 2 집어넣으면 40, 2 집어넣으면 4, 5, 20. 65에서 20 됐으니까 4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뭘까? 위치가 0. 그지?
지면이라는 건 위치가 뭐지? 지면의 요 유비는 위치가 0이야. 그러니까 지금 위치함수가 이런 게 되잖아요. 요 x 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5t의 제곱에 그 다음에 20t에다가 25 이놈이 0이 되는 그때의 t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얼마냐? 마이너스 5니? 그러니까 t 마이너스 5다. t 플러스 1지. 당연히 그 양수만 골라야 되지. t가 그냥 5일 때.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 순간에 속도 물어봤으니까 t가 5일 때에 속도 5 집어넣는 거 있어.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에다가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 어렵지 않잖아. 오히려 속도 쪽에서는 뭐 이런 전형적인 문제 아니면은 해석 문제가 나와. 그 35번 같이. 35번 같이. 그럼 여기도 문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겠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제육속 파트에서 문제가 도함수로 나오는 경우 있었고 원함수로 나오는 경우 있었지? 그런 것처럼 문제의 종류가 두 가지야. 35번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얘가 누구에 대한 함수인지를 잘 봐야지. 여기가 중요하잖아. 얘가 지금 속도 함수야. 얘가. 속도 함수. 우리 속도 함수는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잖아. 음량 있잖아. 속도가 양수면 전진, 속도가 음수면 후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부터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순간 정지.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위치 함수를 원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속도 함수는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떨어져. 그래. 그렇지.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속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어요. 3하고 5. 자동차로 예를 들면 여기 이거 뭐라고 했어? 속도가 여기는 양수지. 이거를 내가 전진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후진이지 얘들아. 자동차로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어떤 구간이니? 여기는 전진하는데 악셀을 밟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 여기는 전진을 하고 있는데 악셀을 밟고 그러니까 속도가 막 증가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최고 속도 찍고 여기서부터는 뭐니? 전진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전진하잖아 얘들아. 속도를 감소하지. 여기는 뭐냐면 전진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고 여기가 어떤 순간이냐. 자 멈춰. 정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후진이지. 후진. 여기는 후진인데 악셀 밟고 있는 거. 여기는 후진인데 다시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 그럼 여기서 다시 정지가 또 일어나지. 그럼 다음에 여기보다 다시 전진이면서 악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그러면 기억부터 가볼게. 우리가 딱 문제를 풀 때는 속도는 뭐하고 있다.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떨어져. 그렇지? 항상 그래프 제목을 봐야 돼. 얘가 위치함수인지 속도함수인지 걔를 잘 보라고. 해석이 달라. 그렇잖아. 그 두 개로 혼동하기 시작하면 좀 정신 못 차리지. 그렇지? 지금 얘는 속도함수야. 그럼 봐봐. 기억부터. t가 3일 때. t가 3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맞니? t가 3일 때 운동 방향 바꿔. 마치 도함수 생각해봐. 여기 뭐라고 했어? 정지한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전진, 여기는 후진이지. 맞지? 당연히 맞지. 그 다음에 니은번 t가 2일 때. t가 2일 때 어디야? t2 여기 어딘가 있겠지. 2 t가 2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 맞니? 맞지? 전진, 양의 방향. 그다음에 디귿번 가봅시다. t가 5일 때 가속도는 여기다. 얘들아 지금 요게 누구의 함수? 속도 함수야. 그럼 요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t가 5일 때야. t가 5일 때 가속도를 묻고 있어.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뭘 따지면 되냐면 t가 5일 때에 접선의 귤을 생각하면 돼. t가 5일 때에 접선의 귤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지. 되니? 만약 문제가 만약에 이게 위치 함수로 나왔어. 그때 막 속도를 물어봐. 그럼 뭐 하면 돼? 그것들 접선의 기울기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거꾸로.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속도 함수에서 가속도를 묻고 있으니까 내가 t가 5일 때 뭘 봤는데?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지. 양수니까 가속도가 양수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가속도는 0이다. 틀렸지? 양수지. 가속도가 0인 지점은 어느 지점일까요? 가속도가 0인 지점. 이 지점이겠지.
이 지점이 가속도가 딱 여기지. 그지? 접선의 길이 여기라고 맞지? 혹은 뭐 요 지점, 혹은 요 지점. 이런 지점들이 가속도가 여긴 거고 t가 5일 되는 가속도는 이미 양수인 거야. 이렇게 해석을 좀 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 거기 밑에 있는 유제들 한번 잘 해보고 뭐 그거에 관한 문제가 연습 문제도 많거든. 요즘은 이게 좀 복잡한 것들이 수능에 예전에 많이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들어온 해석 문제가 내시험 잘 나와. 그 다음에 전형적인 문제는 다 있고 그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볼게. 150페이지 한번 거기 보면 자그맣게 뭐가 있지? 보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인데 얘가 이제 수능에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신도 조금 이제 인기가 시들한데 문제집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봐봐. 우리가 이제 봐. x 아까 전에 여기 얘를 한번 주문할게. 지금 x 위치인데 얘가 지금 t에 대한 함수로 돼 있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얘를 양변을 뭐로 미분하냐? t로 미분한다. t로 미분한다는 거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쓴다? d dt. 이게 바로 t로 미분한다는 거의 의미라고 했지? 그러니까 dx dt지. t로 미분한다는 거야. 양변을 x를 ddt 한다는 거는 t로 미분한다 이런 의미야. 그럼 얘는 f 프라임 t가 되겠지. 여기 바로 뭐냐면은 위치 함수를 t로 미분한. 즉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속도 함수라고 했지. 봐봐. 이제는 뭐냐면 어떤 길이, 넓이, 부피 그놈이 주어졌을 때야. 어떤 길이가 있어. 어떤 길이가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렇지? 이렇게 똑같아. 얘가 위치가 t에 대한 함수 나왔을 때 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나왔지. 그럼 내가 이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속도가 뭐라고 했지?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 맞아? 그러면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얘를 t로 미분하면 된다고.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때 우리가 속도인데 걔가 속도인데 어떻게 구했어? 미분했지. 그러면 길이가 t에 대한 함수 돼 있어. 그럼 내가 이놈의 순간 변화율,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면은 얘를 d dt, 즉 dl dt를 구하면 f 프라임 t가 되겠지.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 된다 이거야. 그 의미지 그거 봐. dl dt 나와 있지. 그럼 만약 면적, 어떤 면적에 t에 대한 함수 관계식으로 나와 있어. 주치란 건 어떤 면적이 t 시간에 따라 변해. 그런 함수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넓이의 변화를 구하래. 넓이의 변화를. 그럼 양변을 뭐라 하면 된다? t로 미분하면 된다고. 이 s를 t로 미분을 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치? 부피도 마찬가지겠지. 부피. 어떤 부피가 t에 대한 함수로 돼 있어. 그러면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 하면은 뭐 하면 돼? 얘를 t로 미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뭐냐면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 그 구조 동일하고. 그러면 요거에 관한 문제 하나 해볼 텐데 옛날에는 36번이 내신에 아주 단골 문제였어. 요즘도 내는 학교도 있어. 왜냐하면 학교생들이 배울 때 이게 상당히 좀 유용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추억 속에 잠겨가지고 이거 자꾸 내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뜸해. 잘 안 내. 그러긴 한데 모든 문제집이 다 있다 보니까 한번 해볼 건데 여기는 우리 책에 동그라미 칠의 부분이 두 개가 있어. 1번에 뭐라고 돼 있지? 그림자의 머리끝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 이 문제를 보면은 그지? 그 두 개를 먼저 봐야 돼. 묻는 게 달라.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 36번을 보면은 여기 지금 가로등이 이렇게 있지?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 이런 얘기야. 사람이 여기 가로에 붙었다가 쭉 이동을 하는 거지. 네, 여기 사람이 여기 있어. 지금 가로등의 높이가 3m야. 그 다음에 키가 1m65, 1.5. 문제 한번 읽어보자고.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 밑에서 붙어 있다가 이동을 시작한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뭐냐면 분속으로 90이야. 90이지. 여기 속도지. 이 사람이 여기서 이동하는 속도가 90이다 이거지.
근데 1번 문제는 뭘 묻냐면은 1번 문제는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럼 내가 미지수 한번 잡아볼게. 여기 이 사람 x로 잡고 그다음 여기를 y로 잡을게. 그럼 1번 문제는 뭘 묻는 거냐면 그림자의 머리끝이야. 그림자의 머리끝이면 이 점 아니니? 이 점 1번 뭐라고 했어?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이 사람이 여기 붙어있을 때 그림자가 여기 있을 거고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림자 끝이 어디? 그림자 끝은 여기 있잖아. 이동하면서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 끝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맞니? 그림자 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거야. 요 점에 뭘 묻는 거야? 속도를 묻는 거지. 이 점이 막 움직일 거 아니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길이지, 요 길이. 요게 바로 뭐냐면 그림자 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이 y의 순간 변화를, 즉 dy dt를 묻고 있는 거지. 1번 문제는. 그럼 2번 문제는 뭘 묻고 있지? 그림자 길이야. 그림자 길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면은 그림자의 길이는 요 L의 길이의 순간 변화예요. 즉 dl dt를 묻는 거지. 달라 두 개가. 그림자 끝하고 그림자 길이하고 다르잖아. 두 개가 좀 어렵지. 이거 헷갈리지?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얘부터 잘 봐야 돼. 문제가 첫 번째 그림자 끝이잖아. 그러니까 요 y점, 요 길이가 요 길이의 변화량을 묻는 거지. 그림자 끝. 처음에 붙어있을 때는 여기 0이야. 얘가. 그다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 끝이 여기 있을 거고 만약에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 끝이 여기가 되겠지. 요 길이가 쭉쭉 변하겠지. 커지겠지. 그거의 변화를 묻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야. 그림자 길이. 그림자 길이는 어디서부터 재야 돼? 발끝부터 재야 돼. 발끝부터. 길이가 좀 다르잖아. 두 개가 문제가 좀 다르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뭐다? 요 y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목표지. 그래야지만 t로 미분할 거 아니니. 그다음 여기서는 이 l이라고 하는 애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요 두 개만 되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되겠네? 둘 다 우리 목표는 나왔어. 이 y라고 하는 건 요건데 요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거고 그다음에 요 길이 l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먼저 봅시다. 우선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요 x가 나와 있어. x가 지금 분속이 얼마래? 90이지. 그러면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x는 이 길이잖아 얘들아. 속도가 90이야. 그러면 90t가 되겠지. t분 후 1분 후에는 90이 될 거고 2분 후에는 180이 될 거고 분속이 지금 뭐냐면 90이니까 맞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닮음을 쓸 거야. 닮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봐봐. 얘가 3일 때 y지. 3일 때 y면 1.65일 때는 l이 되잖아. 그 관계식 하나 만들어 볼게. 그래서 3일 때 y지. 3일 때 y. 그러면 얘는 1.65일 때 l이 되는 거지. 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즉 y-x야. 괜찮니? l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y-x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x하고 y의 관계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봅시다.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1.65에 y는 3y-3x가 되겠지. 넘어가면은 따라서 3x는 3에서 1.65 뺐어. 1.45니 1.45의 y가 되겠다. 1.4. 틀렸니? 3에서 1.65 가 얼마니? 1.35. 35. 계산이 안 돼. 1.35. 여기 됐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문제. 지금 x가 90인 거 알았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90이니까 270의 t지. 얘가 1.35의 y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따라서 y는 뭐가 되냐면 1.35분의 270t가 되겠지. 되니? 그럼 이거 얼마? 200? 맞니? 뭐 되지? 그러니까 y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어. 끝난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풀어볼게. 1번 문제 뭐냐면
우리가 dy dt를 할 거지. y를 t로 미분해봐라 이거. 양변을 t로 미분하면 즉 dy dt가 나오지. 얼마나? 200이 나오죠. 1번 답 200. 그 다음 2번 가볼게. 2번은 ddt 구하라 이거. L이지 L. 그럼 L은 뭐였어? L은 y 빼기 x였단 말이지. y 빼기 x. 우리가 y 구해놨단 말이야. 200t지. y는 200t야. 그 다음에 x는 얼마? 90t지. 뺐어. 그러면 110 t가 되겠지. 따라서 양변을 t로 미분해주면 dl dt가 튀어나오죠. 얼마? 110 나오지. 두 번째 답도 나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도 높진 않아. 얘들. 중요도 높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36, 37, 38이 막 그렇게 중요도는 많이 높진 않아. 요즘 추세는 아니지만 내신은 나올 수가 있어.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만나면 하는데 내신은 그런 경계선이 없어. 내신 문제는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다루면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내신은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37번 가볼게. 비슷한 방식으로 할 거야. 우리가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모두 다 뭐다? 목표는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 37번 문제 봅시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물이 생기는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씩 늘어나. 그렇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났을 거니까 37번 볼게. 37번은 반지름이 아래로 볼게. 반지름이 지금 초당 20씩 늘어나지? 그러면 t초 후는 20t가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넓이의 변화를 구하래. 지금 문제가 뭘 묻지?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ds dt가 얼마냐 이거 묻는 거지. t가 얼마일 때? 딱 3초일 때. t가 3일 때 ds dt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어. 그럼 나는 내 목표는 뭐다? 이 s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야지 걔를 t로 미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목표는 이 면적 s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건데 우리 동심원 원의 면적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면 r이 지금 20t니까 얘만 집어넣으면 t에 대한 식으로 완성이 되겠지.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400t의 제곱이지. 이거의 파이 400파이의 t의 제곱 이런 게 되겠지. 됐지? 완성이 됐어. 이게 바로 뭐냐면 면적 s를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ds dt잖아. 이 s라는 애를 t로 미분해 보실 거야. 그럼 내려오니까 800파이가 되겠지. 요게 되겠지. 게다가 t가 얼마일 때? 3일 때 값을 물어봤어. 따라서 이 3집 버리면 정답은 2400의 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38번 봅시다. 겁나게 되는 지금 문제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이짜리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이제 반지름 몇 초 1씩 커져. 그렇지? 그럼 반지름이 초마다 1cm씩 커지니까 t초가 어떻게 될까? t초 후에 반지름을 알려고 볼게. 그럼 얘는 1씩 커지면 t가 되겠지. 1초면 반지름이 1이 될 거고 2초라면 2가 될 거고 2구나. 반지름이 1초 2구나. 2 플러스 2. 스타트가 지금 2니까 스타트가 2고 1씩 커져가니까 1초 오면 3이 될 것이고 2초 오면 4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커져겠지.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기를 넣기 시작해요. 풍선의 반지름이 6이 되었을 때 1번은 겉넓이의 변화율이야. 1번 넓이의 변화율이지. ds dt 요거 묻는 거지. 그럼 우리는 요 s를 면적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의 면적 공식하고 겉넓이 공식하고 부피 공식을 알아야겠지.
알고 있니? 9의 건널비 공식 어떻게 되니? 4 파이 r 제곱이지. 이게 건널비 공식. 부피 공식 어떻게 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적분을 다 배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미적분을 다 배우고 나면은 이 9의 이 공식들이 어떻게 등장했니? 이게 미적분을 통해서 나온 거야 이게. 봐봐. 얘를 r로 미분해봐. 얘 나오지 않나? 그렇지 않아? 다 우리가 배우는 거 부피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유도를 해낸 거야. 나중에 이제 부피 적분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얘는 미적분만 게 있어. 얘 적분하면 얘가 나오고 얘 미분하면 얘가 나와. 그런 게 있잖아. 나중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제 남겨내는 거지. 봐봐.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미 중학교 때 나오나? 중학교 때 배웠지 이거. 이걸 써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뭐냐면 4파이 r 제곱이니까 면적이 s가 4파이 r 제곱이니까 얘를 내가 이제 t에 다시 표현할 거야. 이 대신 얘만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래서 4파이에다가 t 플러스 2의 제곱 얘를 집어넣으면 이게 t에 대한 식으로 완성이 됐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ds를 구할 거니까 얘를 t로 미분해주면 되겠어. 우선 얘 정리 한번. t의 제곱에 그 다음에 4t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s인데 얘를 이제 t로 미분하면 즉 ds dt를 구하면 상수 4파이 내비두고 요 알맹이만 미분합시다. 그러면 여기 뭐가 되지? 2t 플러스 4가 되는데 여기 바로 뭐냐면 면적의 순간 변화를 나왔지. t가 얼마에 되는 거네? 반지름 6이 됐을 때입니다. 반지름 6이 됐네. 얘가 6이 된다는 건 t가 얼마일 때지? 4일 때. t가 4일 때. ds dt를 구할 건데 t가 얼마일 때? t가 4일 때. 요거를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4 집어넣으면 되지. 4파이에다가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니까 12니까 얼마야? 48 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피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똑같아. 완전 똑같은 방식이고 부피식 한번 적어볼까? 부피 9의 부피는 이게 된다 했어. 3분의 4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외우고 있어도 미적분 관계에 있다는 것만 알면은 유도가 된다는 거지. 헷갈리면 얘를 적분하면 요거고 얘를 미분하면 이거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게 바로 이제 부피 공식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t에 대한 식으로 r이 뭐였지? t 플러스 2지. 플러스 2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얘 3분의 4파이에다가 요거 미분하면 이거 전개해서 미분이 되고 얘를 합성함수 미분도 가능하지 않니? 합성함수 미분 했잖아. 어떻게 미분해? 겉미분, 속미분 썼지? 합성함수 미분하는 게 있잖아. 이게 지금 t에 대한 함수로 나왔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를 t로 미분해 볼 거야. 미분할 거면 얘는 상수니까 냅둬 3분의 4파이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합성함수잖아. 마치 x세제곱 미분하지. 겉미분해 볼게. 그러면 3 튀어나가고 알맹이 안 건드리지. 차수점 떨구니까 이거지. 이게 겉미분이지. 그 다음에 알맹이 미분한 걸 곱해야 돼. 미분하면 얼마? 1이지. 쓰나마. 그렇지. 그런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4일 때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t가 4일 때 값을 구해야 되죠. 3분의 4파이에다가 3을 나가면 4집어넣으면 얼마? 6의 제곱 36이지. 그러면 6번 되니까 4, 32, 4, 6, 24, 143.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 되시겠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잘 써먹어야 돼. 합성함수 멤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숙제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고 연습 문제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뭐냐 지금 그 메타 시간에 풀 거 그거 더함수 활용 3 어제 준 거 있지? 그거 안 가져온 사람이 몇 명이니? 어제 준 거 안 가져온 사람 몇 명이니? 한 명? 없는 사람 어제 주긴 했는데 일단 풀게 있어야 돼.
지난 시간에 공지한 대로 1, 2일은 수업이 없어요. 다음 주 1일하고 2일은 아예 없고 내가 그랬지? 29일하고 언제지? 29일 30 29일 수업이 5일날 똑같은 게 하고 여기 6일날 대응적으로 될 거야. 그러니까 요거 오거나 아니면 요거는 한 번은 와야 돼. 둘 다 못 오는 사람이 있니? 요 두 날 오거나 요 두 날 와야 돼. 요 날 뭐다? 그러면 이날로 와도 돼. 똑같은 수업이야. 29일 수업이 5일이고 30일 수업이 6일날 하거든. 둘 다 못 오는 사람은 없지. 둘 중에 한 번은 와야 된다는 거야. 같은 수업을 내가 두 번 하니까. 학교가 조금씩 일정이 달라가지고 계약 일정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선 성남은 이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제 좀 계약하는 학교들은 이달 와야 돼. 되겠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남은 시간은 좀 개별 질문 대신 질문 좀 하고 숙제 보면 질문해. 그렇지. 머리 끝에 그림자니까. 그렇지. 그 점에 변화를. 그 점. 그렇지. 근데 요 길이가 돼. 원래 여기 있을 때는 점이 0이 되겠지. 요 그거의 변화를. 숙제를 좀 해봐. 고문자. 요즘 문제 몇 번이니까. 그 연습 문제 151번 136페이지 혹시 안 되는 사람 같이 봅시다.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페이지 136페이지. 한변의 길이가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한변의 길이가 15인 정삼각형 모양의 세 꼭지점에서 합동의 사각형을 잘라내서 정삼각 기둥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을 오려낸 다음에 접어서 하면 기둥 나오겠지. 밑바닥이 정삼각형의 이러한 기둥 나오겠지. 그럴 때 이 부피가 지금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를 x라고 잡았네. x가 들어가죠. 여기를 x라고 잡았어. 정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지금 문제가 묻는 게 이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그럼 정삼각 기둥이지. 이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 밑면적에다가 높이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피를 한번 식어서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x면 요 길이도 x겠지. 요 길이도 당연히 합동이니까 여기 x가 될 거야. 요 길이 얼마니? 전체가 15니까 15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맞지? 여기 전체가 15라고 했어. 문제가 정삼각형인데 15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여기 x, 여기 x니까 15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우리가 정삼각형의 면적 구시가 여기 있니? 정삼각형 면적. 이거 어떻게 되니? 한 변의 길이가 높이 곱하기 밑 곱하기 그리고 x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제곱. 기억나니? 뭐 아니면은 여기서 높이를 그냥 구해내도 돼. 높이를 구하면은 이게 1대 루트 3대 2지? 걔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해야 돼. 얘를 안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정삼각형 면적 공식 정도는 좀 기억을 하자 이거지. 그럼 봅시다. 밑바닥이 뭐냐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제곱이니까 15 마이너스 2x의 제곱 될 거. 맞지? 높이를 먹어야 돼. 높이 x가 돼. 우리가 입체도형을 만들었을 때에 x가 아닌 거야. 여기지? 여기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는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지. 여기 30도지. 60도를 나눠가졌으니까. 그러면 1대 루트 3대 2가 되지. 요 길이는 뭐가 되냐? 요게 루트 3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x라는 애를 루트 3으로 나눈 길이가 되겠지. 그죠? 되니? 요게 30도, 60도일 때 변의 길이를 1대 루트 3대 2잖아. 요 길이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요 길이가 나온다. 요게 지금 현재 x니까 요 길이는 뭐가 돼? x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지. 특수가 되잖아.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니까. 지금 내가 요 삼각 기둥의 면적을 구하려면은 요 밑바닥의 면적은 요놈이고 높이가 얘거든. 입지령 만들었을 때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요게 x니까 얘는 x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요게 되겠지. 이게 높이가 되겠지. 이거지? 시그널. 표정이 안 좋다. 이거 이해가니? 요 삼각형 확대해볼게. 이거잖아. 여기 현재 30도지. 여기가 지금 x야. 얘는 뭐가 돼야 돼? 변의 길이가 1대 루트 3대 2거든.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x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요게 되가 되겠지. 되겠니? 그럼 됐어. 식이 이동이야. 그러면 루트 3이 약분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4분의 1의 x에다가 15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게 바로 뭐냐면 부피라는 거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지. 그럼 얘 미분만 잘하면 끝나겠지. 어차피 식 세우는 게 문제인 거지. 식 세우는 게 문제인 거지. 얘를 뭐 미분해가지고 9점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 146번. 그 앞에 146번 가봅시다. fx가 극대가 4고 극소가 2가 되도록 하는 a, b 값 찾아보시오. 문제요. 우선은 지금 차수에 대한 얘기 없어. 차수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a가 0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a가 0이 되면 1차함수 나오지? 1차함수 그 값이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a는 우선 0이 아닐 것이고 그러면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해. 그러면은 봅시다. 연습 문제 146번. fx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b지. 얘가 극대가 4가 나와야 되고 극소가 2가 나오도록 하는 a, b 값 구해보시는 거지. 그럼 우선은 기본적으로 a는 0이 될 수 없다고. 3차란 말이 없으니까 a가 0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a가 0이 되면은 1차가 되니까 a는 우선 당연히 0이 안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얘를 미분했을 때 극대하고 극소가 모두 존재해야 돼. 최고차계수 얘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지만은 극대하고 극소가 존재하려면 미분에서 0된 점이 몇 개 존재해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2개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3a의 x 제곱의 마이너스 3이지? 얘가 0이 되는 점이 우선 몇 개 존재해야 된다? 2개 존재해야 되지? 맞지? 그러면 x 제곱은 뭐가 되니? 넘어가면 3 약분하면 a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2개 존재하려면 a분의 1이 뭐가 돼야 됩니다. 이게 2개 존재하려면 얘가 음수가 되면 되는데 음수가 되면 실수 아예 존재 자체 0 되는 점이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니? 충분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되려면 a분의 1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래야지만 요걸 만족하는 x가 2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가 양수가 돼야 된다. 요거 하나 좀 뽑아내야 되겠다. 그럼 a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개형이 어떤 식으로 잡힌다? 이런 식으로 잡히겠지? 이런 식으로 잡힐 것이고 초창에서 양수니까 그럼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 될 것이고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루트 a분의 1이 되겠지. 그럼 그 점에서의 극대극소가 나와 있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4가 돼. 요게 4.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된다?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연립하는 얘기지? 얘를 집어넣어볼게. f에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집어넣는 거. 얘는 a 곱하기 요거를 세제곱했어.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 루트 a분의 1 이게 될 거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될 거고 루트 a분의 3이 되지. 플러스 b지. 얘가 얼마? 얘가 4가 된다. 이 얘기지. 그럼 a 약분이 될 거고 요놈요놈 붙이는 거야. 루트 a분의 2가 되고 플러스 b지. 얘가 4다. 첫 번째 조건 뽑아냈지. 그다음 두 번째는 f의 루트 a분의 1이지. 얘가 얼마나 돼야 돼? 극소가식을 얼마나 되냐면은 극소가 1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집어넣으면 a 곱하기 얘는 a 루트 이게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a분의 3이 될 거죠. 플러스 b지. 얘가 2가 된대. 이 약분될 거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a분의 2 플러스 b지. 얘가 얼마? 2가 됩니다. 두 번째 식 뽑아냈어. 그럼 얘하고 얘 어떻게 하자? 변변 더하면 되겠지. 얘하고 얘 변변 더하면 사라지잖아. 2b가 6, b는 3. b 3 나왔으면 1이니까 a 값 얼마 나와? 루트 a분의 2가 1 나와줘야 돼. a는 4.